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리의 코드를 짜맞추다 코드 사이언스 김동호입니다. 네, 오늘은 수능 완성 물리학 1 6강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나가볼 파트입니다. 여기 파트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질량과 에너지, 여러분들이 아신 핵반응 문제 있죠? 핵반응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되는 총 두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어느 정도 잘 익히고 있어야지 특수 상대성 이론이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능 완성 자체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난이도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어려운 문제들을 꼭 연습해 주셔야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작년 수능 문제인데요. 작년 수능은 특수 상대성 이론이 조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봐봅시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B가 타는 우주선이 플러스 X방향으로 터널을 향해 0.8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누구의 관성계에서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항상 네모를 칩니다. 그거는 제가 문제를 풀 때도 쓰는 습관이에요. A의 관성계에서 밖에 있는 애가 봤을 때 나란하게 정지해 있는 터널의 길이가 L이랍니다. A에 대해서 정지해 있으니까 같은 관성계에 있을 텐데 같은 관성계에 있는 거 길이를 쟀더니 L이래. 너는 무슨 길이겠다? 고유 길이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주선의 앞이 터널의 출구를 지나는 순간 뒤가 입구를 지난대요. 이게 뭔 소리야? A가 봤을 때 우주선이 터널에 꽉 낀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A가 본 우주선의 길이가 L이라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은 우주선 안에 있는 B가 본 우주선의 길이는 A가 봤을 때 분명 수축됐을 거니까 B가 본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는 커야겠지. 왜? B가 봤을 때는 자기 자신 보는 거니까 고유 길이여야 되고 A가 보면은 상대 속도가 있으니까 수축 길이여야 되거든. 그쵸? 봅시다. 기억.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이 앞이 터널의 입구를 지나는 순간부터 뒤가 터널의 입구를 지나는 순간까지, 즉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0.8c분의 L보다 작냐 묻고 있는데 A가 봤을 때 0.8c로 달려가고요. A가 봤을 때 터널의 길이 L이에요. 우주선의 길이도 L이고, 그러니까 정확히 0.8c분의 L이 맞아야죠. 그쵸? 그러니까 기억은 땡. 니은 B의 관성계에서는요, A가 봤을 때 터널의 길이, 즉 L이 고유 길이였어. 그치? 그러면 우주선에 타 있는 B의 입장에서는 터널이 상대 속도가 있죠. 그러니까 길이가 수축됐을 거니까 B의 관성계에서 터널의 길이는 L보다 작겠습니다. 디귿, B의 관성계에서 터널의 출구가 우주선의 앞을 지나고 난 후 입구가 뒤를 지나냐 묻고 있는데 B가 봤을 때 터널과 우주선에 대한 그림을 그려줬을 때, 자 봐, B가 봤을 때는 터널이 분명 L보다 짧을 거야. 이게 터널이에요. 이게 B가 봤을 때는 L보다 작게 보일 거라고. 왜? 수축되니까. 그치? 근데 B가 본 자기 자신의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이기 때문에 L보다 크게 됩니다. 그럼 만약 지금 앞끝이 정확히 여기에 닿아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주선의 길이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이게 지금 B가 본 거라고.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는 앞끝이 터널의 뒤를 지날 때 우주선의 뒤끝이 터널의 입구를 지나기까지는 한참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터널의 출구가 우주선의 앞을 지나고 난 후 입구가 우주선의 뒤를 지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작년 수능 문제였고요. 비슷한 문제, 닮은 꼴 문제 들어가 봅시다. 네, 요즘에 조금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게 이런 문제예요. 앞끝, 뒤끝 문제라고 많이 불리죠. 앞끝, 뒤끝 문제. 여러분들 아마 사설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앞끝, 뒤끝. 봅시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B가 타는 우주선이 똑같이 0.8c로 가는데요. 이번엔 누구의 입장에서? B의 입장에서.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앞에서부터 뒤에서까지 우주선의 길이가 L이래. B가 봤을 때 요게 L인데 그건 무슨 길이겠다? 고유 길이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자기가 자기를 측정한 거니까. 그 다음에 터널의 출구가 앞을 지나는 순간 터널의 입구가 뒤를 지난대요. B가 봤을 때 딱 낑긴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B가 봤을 때 자기 자신 우주선의 길이가 L이에요. 그럼 B가 본 터널의 길이가 L이라는 거잖아. B가 봤을 때. 그치? 근데 B가 본 터널의 길이는 상대 속도가 있는 남이기 때문에 무슨 길이가 돼요?
수축 길이가 된다고. 아, 요 L이 수축 길이겠구나라는 거를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A가 봤을 때 요 터널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L보다는 크게 관측되겠고 A가 봤을 땐 정지해 있으니까 고유 길이로 측정이 되겠죠. 그쵸? 봅시다. 기억. A의 관성계에서 맞는 설명이라고 했으니까 A가 봤을 때 B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조건 내 기준 상대 속도가 있는 남의 시간은 느리게 가요. 아시겠죠?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내 기준 상대 속도가 있는 남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니은 우주선의 앞이 터널을 지나는 순간부터 출구를 지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0.80분의 L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쵸? 이거 어떻게 판단하시면 돼요? A가 봤을 때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A가 봤을 땐 터널 자체가 L보다 클 겁니다. 그쵸? 근데 B, 우주선의 길이가 고유 길이가 L이야. 그럼 A가 보면 어떻게 보여요? A가 보면 수축 길이처럼 보이죠? 수축 길이처럼. 그럼 봐봐. 요런 상황일 거라고, 우주선이. 이게 A가 본 거라고, A가 본. 왜? 우주선의 길이가 L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쵸?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주선의 앞이 터널의 입구를 지나는 순간부터 터널의 출구를 지날 때까지는 당연히 0.80분의 L보다도 훨씬 오래 걸리겠죠. 왜? 이 길이 자체가 터널이 L보다 크니까 0.80분의 L보다 큰 길이를 측정하셔야죠. 그러니까 크다가 맞습니다. 디귿, 우주선의 뒤와 터널의 입구가 만나는 사건은 우주선의 앞과 터널의 출구가 만나는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다. 요것도 맞는 선지겠죠. 왜? 여기 우주선이 한 이쯤 지날 때, 우주선이라고 해줘. 우주선이 이쯤 지날 때, 터널의 입구를 지날 때는 요 사건이었을 거고요. 그거 다음에 우주선이 좀 더 진행해야지 터널의 출구랑 만나잖아. 그러니까 터널의 입구랑 먼저 만나고요. 그 다음에 출구랑 만나는구나 라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2점 문제 들어가 봅시다. 2점 문제 1번. 그림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이다. A. 진공 속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어떤 관성계에서는 일정해야죠. 광속 불변의 원리 맞죠? 땡. 니은 학생 B. 한 관성계의 두 지점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광원 P와 광원 Q가 있는데 빛이 동시에 방출됐다. 뭐 A가 봤을 때 동시에 방출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상대 속도가 있는 남이 봤을 때는 동시에 방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시성의 상대성은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한 지점에서 일어난 동시사건이죠. 동시사건. 한 지점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무조건 절대적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 그게 두 지점에서 일어난 동시사건이 돼버리잖아. 이런 식으로 광원 P와 광원 Q 두 지점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 속도가 있으면 무조건 선후 상대성의 관계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동시에 출발할 수 없다. 상대적인 앞뒤 관계에 선후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관성계에서 두 지점에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다른 관성계에서는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학생 C, 물체의 질량은 물체에 대해 정지한 관성계에서는 정지 질량 m0로 측정이 될 거고요. 물체에 대해 운동하는 관성계에서는 정지 질량에 대해서 로런츠 인자만큼 곱해준 질량 증가 효과가 일어나게 되겠죠. 질량 증가 효과가 일어나니까 정지했을 때 잰 게 운동한 관성계에서보다는 작겠네요. 그래서 답은 학생 C로 가시면 되겠고요. 학생 C를 선택해준 친구가 2번. 네,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2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질량 증가 까먹는데 질량 증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로런츠 인자 값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로런츠 인자 값까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2.2번 봅시다.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0.9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B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거울은 정지해 있고요. 사이 거리는 L이라고 합니다. 봐봐. 얘는 지금 Y축으로 광원과 거울이 있죠? 항상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 상대 속도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수축이 되기 때문에
A가 봐도 광원과 거울의 사이 거리는 L일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광원과 거울이 있는 직선은 우주선의 운동방향과 수직이다라고 하네요. 기억!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A가 봐도 L, B가 봐도 L이겠습니다. 니은 A의 관성계에서 내가 봤을 때 남의 시간은 무조건 내 시간보다 느리게 흐를 겁니다. 아시겠죠? 디귿 A의 관성계에서 빛이 광원과 거울 사이를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봅니다.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C분의 2L이라고 하는데 B가 봤을 때는 빛의 속력은 C일 거고요. 올라가는 길이가 L이죠. 그쵸? 그러면 C분의 L 걸리고 내려올 때 C분의 L 걸리니까 B가 측정했을 때 왕복하는 시간이 C분의 2L 걸리게 되고요. 너가 고유 시간이라는 시간이겠죠. 그쵸? 그러면 A는 B에 대해 상대 속도가 있는 남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A가 측정했을 때는 이 고유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팽창되는, 즉 지연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은 C분의 2L보다 오래 걸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디귿이 맞다라고 가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가 왔을 때는 당연히 우주선이 움직이니까 빛이 요로코럼 진행했다가 요로코럼 진행하겠죠. 그러니까 빛의 진행 경로가 2L보다 크니까 걸린 시간이 C분의 2L보다 크다라고 하셔도 맞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3번 가봅시다. 그래서 2번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3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PQ와 검출기는 정지해 있고 관찰자 B가 타는 우주선이 P 검출기 직선과 나란한 게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의 관성계에서 검출기와 P, Q 사이의 거리는 다 L이래요. A가 봤을 때 L이라는 거는 고유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잘 봐. A가 봤을 때 PQ에서 동시에 방출된대. 자, 두 지점에서 하나의 관성계에서 두 지점에서 일어난 동시 사건은 A가 봤을 땐 동시지만 B가 봤을 땐 동시가 아니겠죠. 선생님 그럼 뭐가 동시인가요? 하면은 A가 봤을 때 Q에서 방출된 빛이랑 P에서 방출된 빛이 어디에 같이 동시에 도달하니? 검출기라는 한 지점에 동시에 도달하죠. 그거는 검출기라는 한 지점에서 일어난 동시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절대적이겠다. 즉 B가 봐도 검출기에는 동시에 도달을 해야 된다고. 근데 봐봐. A가 봤을 때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쵸? 그럼 B가 보는 세상은 어디로 움직여? B가 보는 세상은 왼쪽으로 움직이죠. 그쵸? B가 봤을 때는 요 검출기가 이쪽으로 오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 이쪽으로. 그치? 그럼 P에서 출발한 빛은 요만큼만 오면 되고요. Q에서 출발한 빛은 요만큼이나 와야 돼요. 그쵸? 근데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해야 된대. 그러면 B가 봤을 때는 빛을 누가 먼저 쏴야 돼? Q에서 방출된 빛이 와야 되는 거리가 더 길잖아. 그러니까 B가 봤을 때는 Q에서 빛을 먼저 방출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괜찮죠? 기억! P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동안 빛의 속력은 두 관성계에서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니은 B의 관성계에서 자기 시간이 남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남의 시간이 내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고. 그러니까 니은은 땡이죠. 디귿 B의 관성계에서 빛이 P에서 검출기까지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과 Q에서 검출기까지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을 물어봐요. 자, P에서 검출기까지는 요만큼밖에 안 가고요. Q에서 검출기까지는 요만큼이나 가야 돼. 근데 우리 아까 방금 봤다시피 Q에서 먼저 쏘는데 검출기 동시 도달한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Q에서 검출기까지 거는데 걸린 시간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디귿도 땡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4번 봅시다. 4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BCD가 탄 우주선이 0.7C, 0.9C, 0.9C의 속력으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A는 정지해 있고요. X축과 나란하게 A의 관성계에서 물체의 길이가 L이라고 합니다. 정지해 있는 애가 봤을 때 물체의 길이가 L이라는 건 너는 고유 길이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당연하게도 D는 지금 보시면 Y축이랑 나란한 방향으로 운동하는데 그치? 그렇다는 거는 자기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길이가 수축되겠지만 지금 보시면 물체라는 거는 자기의 운동 방향에 대해 수직이잖아. 그치? 수직이라는 거는 길이가 수축이 안 되겠다. 즉 D가 잰 요 물체의 길이도 뭐겠다? L이겠다라고 가셔야죠. 그쵸? 그러니까 L과 LD가 같다고 설명한
4번 아니면 5번이 무조건 답이 돼야 된다고. 그치? 무조건 일단 L과 D가 측정한 L은 똑같을 거다라고 가셨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길이가 더 많이 수축되는 거는 뭐야? 상대 속도가 클수록 길이가 더 많이 수축되고 시간이 더 많이 느리게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대 속도가 큰 C가 더 많이 수축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B가 잰 거, 그 다음에 C가 잰 게 제일 수축된 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5번 봅시다. 5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C가 탄 우주선이 서로 나란한 방향으로 VB, VC로 등속도 운동하는데요. A의 관성계에서는 B와 C의 우주선의 길이가 뭐가 됐을까? 수축이 됐을 텐데 수축 길이가 L로 같대요. 수축 길이가 L로 같대. 근데 B의 시간이 A가 봤을 때 A가 봤을 때 C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대요. 방금 얘기했지? 시간이 더 많이 팽창된다는 건 뭐라고? 상대 속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VB가 VC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B가 측정한 자기 우주선의 길이를 LB라고 하고 C가 측정한 자기 우주선의 길이를 LC라고 하면은 A가 봤을 때 B가 당연히 상대 속도가 더 빠르니까 더 많이 수축됐잖아. 그치? C보다 더 많이 수축됐는데 길이가 똑같대. 그러면 원래 B의 길이가 요게 LB라고 하면은 C가 측정한 C의 고유 길이가 LC라고 하면은 누가 더 크겠다? B가 더 크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괜찮죠? 기억, VB는 VC보다 크다. 맞고요. 니은, B의 관성계에서 B가 탄 우주선의 길이 요게 LB고 C의 관성계에서 C가 탄 우주선의 길이 요게 LC죠. 그러니까 LB가 LC보다 크겠다. 디귿, B의 관성계에서 누가 더 상대 속도가 크니 묻고 있잖아. 그치? 이거 헷갈리면 숫자를 대입해보세요. 그냥 VB에다가 뭐 한 0.9C 넣어오고 VC에다가 한 0.7C 넣어봐봐. 그럼 B가 본 C의 상대 속도는 0.2C밖에 안 돼요. 근데 B가 본 A의 상대 속도는 무려 0.9C나 되죠. 그죠? 그러니까 B의 관성계에서는 정지에 있는 A의 시간이 상대 속도가 더 크니까 더 느리게 그리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6번 봅시다. 6번.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원과 거울, P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PQ는 정지해 있고요.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Q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C분의 L로 똑같대. 그럼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당연히 C일 테니까 너네 각각 거리가 L이구나. 요 L이라는 건 무슨 길이다? 고유 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B의 관성계에서도 광원에서 한 지점에서 동시에 방출하니까 그건 절대적일 거라고. 그치? 근데 B가 봤을 때는 P보다 Q에 먼저 도달한대. 불싸. 그렇구나. 그럼 봐봐. B가 봤을 때 세상이 Q가 광원 쪽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잖아. P는 멀어지고, 그치? B가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진행해야지 광원에서 더 빨리 빛이 도착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가 봤을 때 B는 어디로 움직여야 돼요? A가 봤을 때 B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죠. 그래야지 B가 봤을 때 세상이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괜찮죠? 기억. A의 관성계에서 B가 탄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B 방향이다. 맞고요. 니은.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광원에서 Q까지 가는 건요. 저 친구들이 이동한 걸 보시면 되죠. 지금 Q가 이동했을 때는 B가 봤을 땐 이쯤에 왔을 거고 P는 이쯤에 왔을 거라고. 그치? 그럼 B가 봤을 때는요. 광원에서 Q까지 요만큼만 빛이 진행하면 돼요. 속력은 똑같이 C겠죠. 근데 빛의 진행 경로가 L보다 작죠. 그쵸? 그러니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광원에서 Q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당연히 C분의 L보다는 작게 걸릴 겁니다. 디귿.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광원과 P 사이, 즉 여기에서 갔다 왔다 하는 거랑 Q 사이를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같냐라고 묻고 있잖아. 그치? 요거는 너네가 이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내가 고유 시간을 T0라고 해보자. 너가 고유 시간이야. 그럼 우리 팽창시간 T는 어떻게 구해요? 팽창시간 얼마나 지연됐는가? 나는 팽창시간을 어떻게 구했었니? 저 고유 시간에다가 뭐를 곱해줬어요?
감마, 즉 로런츠 인자를 곱해줬었죠. 그쵸? 이 로런츠 인자라는 친구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었어요? 이 로런츠 인자라는 값은 상대 속도에 의해서 결정됐단 말이야. 그치? 근데 봐봐. A가 본 B나 B가 본 A나 상대 속도는 똑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광원에서 P 갔다가 다시 돌아오나 광원에서 Q 갔다가 다시 돌아오나 어쨌든 이 PQ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시간으로? 고유 시간에 대한 팽창 시간으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처음에는 PQ가 다가오죠. 그쵸? 그러니까 B가 봤을 때 B가 본 Q 왕복을 그려드리면 B가 본 Q 왕복 처음엔 Q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광원에서 조금밖에 진행을 안 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다시 광원으로 갈 때는 이번에 광원이 이미 일로 갔을 텐데 더 멀어질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쵸? 그 다음에 P 왕복. B가 봤을 때 P 왕복은요. 처음에 광원에서 빛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P가 멀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갔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광원이 다가오잖아. 그치? 아싸 땡큐죠?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되겠지. 이 두 마리를 더한 값과 이 두 마리를 더한 값은 고유 시간에 대해서 팽창된 시간의 비율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선지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6번도 답이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7번 봅시다. 7번부터 핵반응이네요. 핵반응. 원자로에서는 무언가가 우라늄에 흡수되어 바륨, 크립톤과 세 개의 무언가로 부절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 무언가는 여러분들 외워주셔야죠. 뭐예요? 중성자입니다. 중성자. 중성자는 어떻게 씁니까? 중성자는 10N으로 썼었죠. 10N. 자, 기억. 기억은 중성자이다. 니은. 바륨은 크립톤보다 기억, 즉 중성자가 20개 더 많냐라는 건데 중성자라는 건 어떻게 구해요?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를 빼주시면 되죠. 그쵸? 야, 근데 20개라는 게 당연히 아닌 거 계산 안 해봐도 한다? 계산해봐도 되는데 계산 안 해봐도 하는 게 봐봐. 바륨은 1의 자리면 봐봐. 1에서 6 빼야 되거든? 그치? 1에서 6 빼면 몇 남니? 분명 1의 자리 숫자가 5일 거라고. 중성자 수에. 그치? 근데 크립톤은 2에서 6 빼야 돼요. 2에서 6 빼야 된다고. 그럼 1의 자리 숫자가 몇이야? 6이겠죠. 야, 1의 자리 숫자가 애초에 다른데 어떻게 20개 더 많을 수 있니? 말이 안 되죠. 그죠? 디귿. 핵반응에서 입자들의 질량의 합은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당연히 크겠죠. 왜? 반응 전에서 반응 후로 갈 때 질량이 뭐가 돼? 질량이 일부 감소하죠. 그걸 우리가 질량 결손이 된다고 표현하잖아. 그치? 그럼 그 결손된 질량만큼이 뭐로 바뀌어? 결손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바뀌니까 이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자?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부르자 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게 뭐야? 야, 결국 질량과 에너지는 다른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죠. 괜찮죠? 네, 이어서 8번도 봅시다. 8번. 핵 융합로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이라고 합니다. 야, 요식도 외워주셔야 되는 식이죠. 아까 7번 요 핵분열하고 8번 요식은 너무 유명한 식이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2,1수소하고 당연히 3,1수소하고 만나면요. 4,2,1과 10N이 되겠죠. 여기서도 활용하는 건 뭐야? 2 더하기 3은 4 더하기 1 질량수 총합보존.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0 전하량 총합보존을 활용하는 거죠. 구문수학입니다. 기억의 질량수는 3입니다. 땡. 니은. 중수소는 양성자 수는 요 아래에 있는 숫자인 1일 거고요. 중성자는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를 뺀 1일 거니까 같네요. 디귿.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칠판 정리하고 이어서 3점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3점 문제 들어가 봅시다. 3.1번입니다.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과울 P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9C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하고요. B의 관성계에서 PQ 거울이 정지해 있다고 하네요. B의 관성계에서 광원, P, 거울, Q가 모두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A의 관성계에서는요. A의 관성계에서는 광원 P 그 다음에 광원 Q 사이의 거리가 L로 같다고 하는데요. A가 봤을 때 광원 Q는 수축이 안 되었을 테니까 애초에 고유 길이가 L인 거고요. 너가 고유 길이를 거라고. 근데 A가 봤을 때 광원 P는 이 운동 방향과 나란하니까 수축이 된 길이겠죠. 요 L이라는 게 수축 길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럼 B가 봤을 때는 Q와 광원의 사이 거리는 똑같이 L일 텐데 광원과 P의 사이가 어떻게 했어요? 광원과 P의 사이 거리가 L보다는 크게 보이겠죠. 누가 봤을 때? B가 봤을 때. 괜찮죠? 그 다음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광원과 P 사이를 1회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A 관성계에서와 B의 관성계가 TATB라고 줬습니다. 당연히 B가 봤을 때는 자기 우주선 자체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갔다가 오면은 똑같은 지점에 두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왕복 사건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B가 봤을 때는 고유 시간이 걸렸을 거고요. A가 보면 그거에 대해서 지연된 시간, 즉 팽창 시간이 걸렸겠죠. 기억! B의 관성계에서 광원 P 사이 거리는 광원 Q보다 큽니다. 땡. 니은 B가 봤을 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길이가 L이고 빛의 속도는 C니까 C분의 L이 맞습니다. 지금 TA는 팽창 시간이고 TB는 고유 시간이니까 당연히 A가 더 길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니귿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가라. 2번 봅시다. 2번. 2번. 여러분들 2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광원 거울 PQ는 정지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Q인 광원 Q를 나란한 방향으로 0.8C로 운동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A 관성계에서 가로나 세로나 둘 다 L이라고 줬다는 거는 저 L이라는 게 고유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쵸? B의 관성계에서 각각의 빛의 경로에 따라 빛이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B가 봤을 때는 광원 P는 똑같이 L처럼 보일 텐데요. 광원 Q는 일단 뭐가 됐겠어요? 수축이 됐겠죠. 그쵸? 수축이 됐을 거라고. 요만큼의 사이는 수축 길이의 차이인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봤을 때 B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B가 본 세상은 왼쪽으로 가겠죠. 그쵸? B가 본 세상은 요게 이 Q가 왼쪽으로 갈 거라고. 그치? 그럼 봐봐. 처음에 광원에서 Q까지는 요만큼밖에 빛이 진행을 안 할 겁니다. 그쵸? 근데 Q에서 다시 광원으로 갈 때는 광원이 멀리 가니까 요렇게롬 진행하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B가 본 당연히 요 P라는 애도 계속 왼쪽으로 이렇게 갈 테니까 광원에서 P를 쫓아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갔다가 다시 광원을 쫓아서 대각선으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느껴지겠죠. 근데 요 빗면과 요 빗면은 정확히 길이가 같을 거고요. 그래서 광원 P를 가는 데랑 P를 광원으로 가는데 B가 측정한 시간은 똑같이 T1이 걸릴 겁니다. 괜찮죠? 근데 T1이라는 거는 지금 C분의 L보다 크냐라는 걸 니은 선지에서 묻고 있단 말이야. 그치? C분의 L이라는 거는 빛이 L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이 C분의 L이죠. 근데 요 직각 삼각형으로 보시면은 당연히 빗면의 길이는 L보단 클 겁니다. 그러니까 걸린 시간이 C분의 L보다는 크겠죠. 그쵸? 기억도 한번 볼까요? 기억. A 관성계에서 B가 탄 우주선이 광원에서 Q까지 가는데 B가 광원에서 Q까지 가는데 0.8C분의 L 걸렸겠다. 0.8C분의 L 맞습니다. 디귿. 디귿이 중요합니다. 디귿의 별표. 이 T1은 T2 플러스 T3냐? 라는 건데 뭐 얘기하는 거야? 광원 P 광원 갔다 온 시간이랑 광원 Q 광원 갔다 온 시간이랑 같니? 물어보고 있잖아. 이거 뭐 쓰는 거야? 똑같이 고유 시간에 대해서 상대 속도에 결정되는 로런츠 인자값만큼 시간이 팽창될 것이다 라는 걸 쓰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A가 됐을 때는 광원 P랑 광원 Q의 길이가 똑같아. 즉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시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A가 측정했을 때는. 그 두 시간이 모두 고유 시간인 거고. 괜찮아? 그럼 고유 시간이 똑같은 상황에서 광원 P 광원이나 광원 Q 광원에 고유 시간이 똑같은 상황에서 B는 상대 속도가 광원 Q 광원이든 광원 P 광원이든 일정합니다. 그쵸? 상대 속도가 일정하니까 똑같은 비율로 팽창되어야만 해요. 즉 광원 P 광원을 갔다 오는 이 T1도 고유 시간에 대해서 똑같이 팽창된 값이어야 되고요. 광원 Q 광원을 갔다 오는 T2D 플러스 T3도 똑같이 고유 시간에 대해서 팽창된 값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두 마리는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어서 3번 볼까요? 3번. 제가 요거 안 지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B가 탄 우주선이 P 광원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B의 관성계에서 P 광원 Q는 정지해 있다. 즉 너네들은 우주선 안에 있다는 거고요. A의 관성계에서 P와 광원 사이의 거리는 L이래. 그럼 A가 봤을 땐 상대 속도가 있는 남이니까 수축된 길이가 되는 거죠. 너가 수축 길이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A가 봤을 때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것 자체는 한 지점에서 동시에 방출되는 거니까 B가 봐도 동시에 방출됐을 거야. 한 지점 동시 사건에 의해서 절대적이라는 거지. 근데 봐봐. A가 봤을 때 PQ에 동시에 도달한대요. 누가 봤을 때? A가 봤을 때. 그러면 PQ라는 거는 두 지점이잖아? 그러면 A가 봤을 때는 동시에 도착했겠으나 B가 봤을 때는 동시에 도착을 안 하셨겠죠. 그쵸? 잘 보십시오. A가 봤을 때 PQ는 이렇게 보이죠? PQ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그쵸? 그럼 A가 봤을 때 P랑 Q가 이쯤 있어야겠죠. 그쵸? 근데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했는데 요 길이가 어때야 된다는 거야? 똑같아야지만이 동시에 도달하지 않겠니? 선생님 그럼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되게 만들면 되지. 어떻게? 애초부터의 광원 P와 광원 Q의 길이가 달랐다고 설명하시면 되죠. 광원이 있으면요. P가 더 멀리 있었고 Q가 가까이 있었어요 라고 설명하면 된다고. 왜? 어차피 일단 두 마리 다 수축될 건데 수축된 다음에 이동하는 게 오른쪽 방향일 거라고요. 그쵸? 그럼 P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쯤 올 거고요. Q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쯤 가겠죠. 그러면 빛의 진행 경로가 같아지는 순간이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애초부터 광원 P가 광원 Q보다 길었다라는 거죠. 그건 A가 봐도 B가 봐도 똑같아야겠지. 왜? 어차피 양쪽 길이 다 상대 속도가 똑같으니까 동일 비율 수축일 거거든. 그쵸? 봅시다. 기억. A의 관성계에서 광원 Q 길이는 당연히 L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작겠죠. 왜? 광원 P가 L이라며. 그럼 광원 Q는 L보다 작겠죠. 니은.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요. 더 가까운 Q에 먼저 도달하겠죠. 디귿.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묻고 있어. 그치? 자, A가 봤을 때 광원에서 P까지 길이가 L이었어요. 그쵸? L이었는데 얘가 심지어 다가오잖아. 그치? 근데 봐봐. B가 봤을 때는 그럼 광원과 P 사이 거리가 L보다는 어떻겠니? 광원과 P 사이 거리가 L보다는 컸겠죠. 근데 빛의 속도는 C일 거란 말이야. 그럼 걸린 시간은 C분의 L보다는 크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문제 4번 봅시다. 4번.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입자와 원자에게 질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요거 그냥 방정식 1차 방정식 풀인데요. 지금 기억과 기억을 더하면 니은 플러스 11H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질량수 총합보존, 그 다음에 전하량 총합보존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내가 기억의 질량수를 X라고 할게. 니은의 질량수를 Y라고 합시다. 그럼 이런 식이 나오죠. 첫 번째, 2X라는 거는 Y 플러스 1이고요. 두 번째, X 플러스 Y라는 거는 5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두 마리를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X가 2라는 게 나오고 Y가 3이라는 게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써주시면 되죠. 요거 지우고 그냥 2, 3 써주시면 되고 2, 3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전하량은 그냥 감으로 보면 되지 않냐? 너랑 더하면 2고요. 너랑 더하면 너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은 쌍을이다 1이겠다라는 게 눈으로 보이면 참 좋겠지만 만약 안 보이시면 뭐 하시면 됩니까? 안 보이시면 똑같이 방정식 세워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기억의 질량수는 2 맞습니다. 니은 중성자수는 니은 같은 경우에는 3 빼기 1이니까 2개 있을 거고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2 빼기 1이니까 1개 있을 거니까 중성자수 2배가 맞습니다. 선생님 지금 디귿은 어떻게 해요? 이 표를 쓸 차례가 왔다는 거지. 저 표를 쓸 차례가 뭐야?
에너지라는 건요, 질량이 결손된 만큼 생기는 게 질량 결손 에너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 과정에서와 나 과정에서 각각 질량이 얼마나 결손됐니라는 걸 묻고 있는 거야. 그죠? 봐봅시다. 가에서는 반응 전의 질량의 총합이 기억이 2개 있는 거야. 기억이 2개 있으니까 몇이겠니? 4.028이겠죠. 그 다음에 반응 후에는 니은과 11H의 질량의 한 만큼을 구해보시면 니은과 11H, 여기 있네. 니은과 11H 두 마리를 더해주시면요. 4.024가 되죠. 두 마리를 더하니까 4.024라고, 그치? 그럼 지금 얼마 손실됐어, 질량이? 얼마 결손됐어? 이 원에서는 결손된 질량이 0.004인 거를 구할 수 있죠. 괜찮죠? 나에서도 똑같이 질량 결손을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몇이 나오냐면 0.018이 나오게 됩니다. 0.018. 그럼 질량이 결손된 양이 누가 더 많아요? 이 2가 더 많죠. 그러니까 질량이 결손된 양에 비례하게 에너지가 커져야 되니까 이 2가 이 원보다는 클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가시면 돼요?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여기까지가 6강 시간과 공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문제가 크게 어려운 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학습하시면서 특수상대성 이론 이번에 조금 마스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